당신은 150억 원의 상속인입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42세 회사원 박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박지훈 씨 맞으시죠? 저는 태평양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민서입니다. 급히 뵙고 싶은데요. 상속건으로. 지훈은 어이가 없었다. 상속?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친척 중에 재산가는 없었다. 혹시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고 박영민 선생님의 유일한 혈육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산 규모는 약 150억 원입니다. 박영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단 한 번 언급했던 이름. 내 큰아버지라고 했던 그 사람. 6.25 전쟁 때 실종되었다는 가족들이 입에 담기조차 꺼려했던 그 이름.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훈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박영민은 전쟁 중 미군에게 구조되어 미국으로 건너갔다. 기억상실증으로 10년을 헤맸지만 실리콘밸리 초창기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평생 한국을 잊지 못했고 5년 전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남은 가족을 찾아 모든 재산을 물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게 정말 제 것인가요? 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누렇게 바른 봉투에는 한글과 영문이 섞인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의 조카에게. 지훈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펼치자 50년 전 글씨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조카에게 나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웃음, 한강의 냄새, 김치찌개의 맛.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너무 깊었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내 아들과 딸은 한국어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것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3가지를 해주십시오. 첫째, 우리 어머니 산소를 찾아 벌초해 주십시오. 경기도 양주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둘째, 전쟁 고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셋째, 당신 가족과 행복하게 사십시오. 내가 누리지 못한 고향에서의 평범한 행복을 당신은 누리십시오. 재산의 절반은 장학재단에, 나머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강화도 만이산 기슭에 작은 땅을 사두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으면 고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작은 정자라도 하나 지어주십시오. 영민정이라 이름 붙이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당신 안에 우리 어머니의 눈빛이, 우리 아버지의 웃음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1973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큰아버지 박영민. 편지를 다 읽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부터 지훈의 삶이 바뀌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큰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양주의 한 야산, 50년간 아무도 찾지 않은 무덤은 차풀에 덮여 있었다. 벌초를 하며 지훈은 큰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을 어머니를 생각했다. 전쟁고아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75억 원의 기금으로 매년 10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 첫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한 소녀가 말했다. 저도 꼭 성공해서 박영민 할아버지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 순간 지훈은 알았다. 큰아버지의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만이산 기슭의 땅에는 아담한 정자를 지었다. 영민정. 그곳에 서면 정말 한강이 아련히 보였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찾아와 쉬어갔다. 1년 후 지훈은 미국에 있는 큰아버지의 자녀들을 초대했다. 한국어를 못하는 그들은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땅을 처음 밟았다. 영민정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그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아침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어요. 큰아버지의 딸이 말했다. 내 고향, 내 가족이라고 중얼거리시면서요. 그날 저녁 5명의 가족이 함께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석양이 지는 언덕에서 그들은 묵념했다.
50년 만에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났다. 지우는 돌아가는 길에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당신 안에 우리 어머니의 눈빛이, 우리 아버지의 웃음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상속은 재산이 아니었다. 가족의 사랑, 나눔의 정신, 고향을 향한 그리움. 그것이 큰아버지가 물려준 진짜 유산이었다. 지금도 영민정에는 현판 하나가 걸려있다. 고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박영민.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있다. 2024년 여름 조카 박지훈이 큰아버지를 기리며 매년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영민정을 찾는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운다. 진짜 부자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150억의 상속, 50년의 비밀,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큰아버지의 금고에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영민정 개관 1주년을 맞은 봄날, 김민서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1년 전 그 전화가 인생을 바꿔놓았던 기억이 생생했다. 박영민 선생님의 미국 집을 정리하던 중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개인 금고였는데 안에 당신 앞으로 든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또 편지요? 네. 그리고 낡은 사진첩 하나, 그리고 한국 땅 문서 한 뭉치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다. 책상 위에는 더 낡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첫 번째 편지보다 훨씬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이건 1968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편지보다 5년 앞서죠. 아마도 선생님께서 처음 유언을 쓰셨다가 내용을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펼치자 더 어눌한 한글이 나타났다.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 아직 한국어를 잊지 않았을 때 쓴 글이었다. 나의 가족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는 금문교가 보입니다. 아름다운 달이지만 내 눈에는 한강 철교만 보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 때 나는 미군 배에 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영수를 두고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넌 살아야 한다. 가서 꼭 성공해라.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와라.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953년 휴전 후 나는 한국행 배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관 속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다음날 적십자사에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1951년 1.45태 때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영수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마 어머니 없는 고향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 산소에 절 한 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억상실증이라고. 그것이 내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라고. 하지만 진실은 나는 비겁했습니다. 내가 이 편지에 쓰는 진짜 이유는 동생 영수 때문입니다. 1965년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영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영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전쟁 고아로 자라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몰래 그를 도왔습니다. 서울의 한 공장에 취직시켰고 야간학교 학비를 댔습니다. 영수는 몰랐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도와준다고만 알았죠. 1968년 영수가 결혼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에게 땅을 사줬습니다. 서울 강남, 그때는 논밭뿐이던 그곳의 땅 2,000평을 영수 명의로. 그는 평생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수는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내가 떠난 후 어머니는 영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영수는 내 동생이자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영수는 2005년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내 조카가 상주로 서 있는 것을 내가 영수에게 준 강남 땅, 그것은 1990년대 개발되며 큰 돈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그 돈으로 당신의 아버지를 대학에 보냈고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행복하게 살다 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것을, 평생 자기를 지켜봤다는 것을. 지금 당신 손에 있는 땅 문서를 보십시오. 서울 강남 청담동 일대 토지 5,000평. 이것은 내가 영수를 위해 더 사두었던 땅입니다. 하지만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부를 얻으면 의심할까봐, 진실을 알게 될까봐. 이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현재 시가로 약 3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그 땅에 박영수 기념관을 지어주십시오. 내 동생의 이름으로.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지만 꿋꿋이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 진실을 기록해 주십시오. 박영민이라는 형이 있었고 그 형은 평생 동생을 사랑했으며 비겁하게도 만나지 못했다고. 영수야, 미안하다. 형이 너무 비겁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나의 조카여, 부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1968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형 박영민. 편지를 다 읽은 지우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 박영수. 과묵하고 성실했던 할아버지. 어릴 적 지훈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할아버지. 형님이 전쟁 때 돌아가셨단다라고 했던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기억났다. 할아버지는 형이 살아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익명의 후원자가 누군지 의심하지 않았을까? 강남 땅이 갑자기 생긴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지우는 사진첩을 펼쳤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박영민과 어린 영수가 있었다. 1950년 여름, 전쟁이 터지기 직전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컬러 사진 한 장. 2005년 할아버지 장례식장 밖에서 찍은 것이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노인이 멀리서 장례식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사진. 그것이 큰아버지 박영민이었다.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50년을 그리워하고 평생을 후회하고 끝내 만나지 못한 두 형제. 그날부터 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청담동 땅 일부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나머지 땅에는 박영수 기념관을 지었다. 3층 건물의 전쟁의 상은 이산가족의 아픔, 그리고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담았다. 개관식 날 수백 명의 이산가족들이 찾아왔다. 90세 할머니가 전시물 앞에서 오열했다. 우리 오빠도 흥남부두에서 헤어졌어요. 살아계실까요?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는 기념관 내에 가족 찾기 센터를 만들었다. AI 기술과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산가족을 찾는 센터였다. 6개월 후 첫 번째 상봉이 이뤄졌다. 70년 만에 만난 남매는 기념관 로비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오빠, 동생아. 그 장면을 보며 지우는 생각했다. 큰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아서 만났다면 저랬을까. 1년 후 지우는 미국에 있는 큰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영민 1928-2018. 고향을 그리워한 사람. 지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큰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큰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큰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묘비 옆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다. 이곳에서 5,000마일 떨어진 곳, 경기도 양주에 당신의 어머니가, 동생이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우는 깨달았다. 큰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후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한국에 도착한 지우는 곧장 부모님 집으로 갔다. 아버지, 어머니. 왜?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사랑한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금도 박영수 기념관 입구에는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다. 후회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사랑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 용기를 찾는 사람들. 큰아버지의 300억 상속은 이렇게 수천 개의 사랑 이야기로 바뀌었다. 금고 속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세상을 바꿨다. 지우는 가끔 영민정에 올라 석양을 바라본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큰아버지, 할아버지 이제는 함께 계시죠? 천국에서는 다시 만나셨죠? 바람이 불어온다. 한강에서, 마니산에서, 그리고 먼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바람 속에서 지우는 듣는다. 고맙다, 조카야. 넌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구나.